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예, 여기는 오마이뉴스 편집국입니다. 저는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저희 오마이TV 스튜디오에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 약 1시간 반 정도 노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저희 오마이TV를 지켜보고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창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 트위터로 이렇게 답을 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장윤선 편집국 기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장윤선 기자가 여러분들의 의견 중간중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또 트위터계의 제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로우가 한 5만 7천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노회찬 대표님이 이따가 생중계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직접 트위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님, 네. 지금 선거 마치시고 피로가 아직 다 가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네티즌들 향해서 짧게 첫 네. 인사 말씀 좀 하시죠.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또 결과를 보고 크게 실망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이 질책 또 격려 모두 고맙게 제가 감싸 안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부족한 점 메꾸고 또 반성하고 성찰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보답 오래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야말로 이번 시간이 이제 네티즌과의 대화인데요. 이렇게 참여하면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트위터로 올라온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상이라는 분이네요. 아이폰 4G가 나오면 사실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워낙 트위터를 많이 하신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4G는 나오자마자 살 거고요. 3G는 이 중고로 판매를 할 거고요. 아이패드도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트위터가 5만 7천 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정치인 중에서는 제1인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노회찬 대표께서는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싸이월드라든가 또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들을 다른 정치인보다 더 잘 하고 계시는데, 미니 홈피에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아까 제가 잠깐 들러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잊지 않게 노력하는 노회찬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쯤 쓰신 건가요? 선거 지난주일 겁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1시간 30분 동안 다시 희망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직후에 그 당원 동지들에게 10일 날인가요? 보낸 편지 이거를 보니까 애초에 이번에 달성하려 했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런 그 표현이 있는 걸 봤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 그리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애초에 달성하려고 했던 어떤 정치적 목표랄까요? 정치적 위상 이 판을 통해서 그것이었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뭐 크게 한 3가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그것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준엄한 심판을 이뤄내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진보 정당의 어떤 위상을 높여서 네. 향후에 진보 대연합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네. 이제 네.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제 싹을 키워내자는 것이었는데, 네. 마지막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의 역량에 비추어서 네. 의석이 좀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나 진보 대연합의 발판을 이룰 만큼의 어떤 이 위상을 제고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엠비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아주 뜨거운 우리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네. 반엠비에 대한 이 현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뭐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미진하고 아쉬운 국면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또 그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니까 그래도 소중한 성과, 빛난 성과는 또 부분적으로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실제로 뭐 기초의회라든가 네. 이런 밑바닥의 어떤 흐름을 보고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점에서 그런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과거 이제 10년이 넘는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 속에서 네. 이 제대로 이렇게 그 이루지 못했던 그런 좀 진출을 이번에 네. 서울 지역이나 인천, 네. 그다음에 이제 경북 경산이나 대구 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좀 이 열어간 그런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의미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또 민주노동당과 당은 다르지만은 네. 양당이 이번에 그 확보한 의석을 보면은 사실 98년도 저희들이 출마했을 때 모두 25석을 얻었고, 네. 그 4년 후인 2002년도에 55석을 얻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두 당 합해가지고 약 150여석 네. 이렇게 이룬 걸 보면은 진보 정당들이 뭐 다른 길은 걸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6월 이제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가 열리죠? 네,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본격적인 선거 평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전략 이런 거를 논의하게 되겠군요. 네, 네. 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그 전국위원회도 준비를 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그러나 그 선거 끝나고 좀 쉬셨어야 될 텐데, 충전을 좀 하시려면은 어떻게 뭐 바다 낚시 다녀오셨다는. 네. 저희들 뭐 이 대표단 옥시작하면서 네. 그 전날 가서 이제 오전을 이제 바다에서 한번 보냈습니다. 낚시하면서. 예. 좀 고기도 좀 낚고 그랬습니까? 예, 그 아주 그 저 빨래편만한 이제 광어도 여러 마리 낚고요. 그리고 이제 우럭이라거나 뭐 삼식이 뭐 볼락 등 네. 이제 어자원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다양한 고기들을 많이 낚으셨네요. 예. 자, 벌써 네티즌들이 그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장윤선 기자, 어떤 네.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께서 질문을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몇 네. 가지 제가 추려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처음이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 말고. 근데 워낙 현안이 많아서 그런지 뜨거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뜨거운 질문 좀 아껴놓을까요? 가벼운 질문부터. 이게 가벼운지 무거운지 어찌됐든 가장 최근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하늘색 꿈이라는 네티즌께서 올려준 질문입니다. 네. 노회찬이 생각하는 진보란 무엇인가? 더 어려운가요? 네. 무거운 질문 좀 해달라는 요구도 좀 예. 있기는 합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 선거에 간단하게 대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뭐 좀 전면적인 어떤 복제의 실현, 그리고 생태, 그리고 평화를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주요한 가치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준호라는 분은 사모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뭐 괜찮은 편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그 연합 정치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연합 정치의 성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그걸 예를 들면 5+4나 혹은 4+4도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러저러한 연합들이 또 연대가 이루어졌고요. 네. 오히려 이런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연대나 단일화를 우리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이뤄냈다. 그래서 민심의 힘으로 이 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거 직전에 말이죠. 네. 서울 시민을 향해서 노회찬 대표께서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노회찬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셨고 그 호소문을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서울시 예산이 21조가 되고 이거를 네. 4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시민 한 명당 800여만 원이 그렇습니다. 넘게 이렇게 네.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이제 서울시를 운영하는 건데 이 예산을 제대로 운영할 사람, 제대로 쓸 곳에 할 사람은 노회찬이다. 이런 평으로 노회찬에게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막상 서울 시민은 3.6%인가요? 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 투자 호소에 대해서 네네. 그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셨나요? 예, 뭐 제가 일단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고 네. 저희 부족함이 그만큼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저에게 네, 당신을 지지하지만 이번 선거는 네, 다른 분에게 표를 찍겠다. 네, 그리고 찍고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저를 지지하다가 우리 한명수 후보에게 표를 던진 분들에게 네, 정말 조금 더 제가 서운함이 없습니다. 네. 또 그분들의 판단을 제가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다수의 분들이 저는 물론 여전히 또 후보로서도 그렇고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좀 앞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네. 그건 저희 생각인 것이고 네, 그런 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네. 이번 선거가 안고 있는 다른 성격들 네. 정권을 심판한다거나 또 심판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몰아줘야 된다거나 네.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다수였고 네. 그런 분들이 투표를 갖다가 또 나름대로의 판단 위에서 한 결과 네. 저에게 돌아온 거는 아주 작은 몫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을 뭐 소중히 받아들이고 또 제가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은 또 앞으로 더 채워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10일 날 그 당원에게 보낸 편지에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러나 이제 직접 그 사퇴 여부에 대한 표현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그 사퇴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또 이 해석하는 그런 네. 것도 나왔습니다. 이제 19일 날 전국위원회가 있고 또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마련돼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노회찬 대표의 거치, 그러니까 진보신당의 대표로서 계속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이 위치를 좀 변경을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선거를 제가 책임지고 대표에서 직에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뜻을 선거 직후에 밝혔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당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여러 네. 이 난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만류에 따라서 일단은 선거 평가와 또 향후 당이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까지를 네.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는 더 남아 있지만 조기에 이제 사퇴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 그 전국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네. 전국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당 대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당대회를 네.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를 다 마무리하고 네. 저는 내년 2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만은 최대한 좀 빠르게 이 과정을 거치고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네.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물러나시게 된다면 이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실까요?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예, 저는 그 시민 노회찬이죠. 뭐 평당원 노회찬이고 네. 그리고 또 저는 뭐 진보 정당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진보 정당의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쭉 보니까 94년부터 그 본격적으로 진보신당에 대한 이제 이 직책을 가지시고 네.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노동운동이나 이런 걸 했겠지만은 94년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으셨어요. 네. 그럼 그때로 보면은 지금 이제 어원 16년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소회가 아주 깊으실 것 같은데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진보정당 운동이 네.
어떻게 확장되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좀 짧게 보면은 네. 다소 후퇴하는 측면까지도 있고요. 아, 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네. 위태위태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나라든 초기의 그 진보 정당이 자리를 잡기에는 수십 년의 그 세월이 걸리는 것이고 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뒤늦게 출발한 만큼 오히려 좀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냐. 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10년 해봤으면 다 이제 성적표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 안타까움은 이해합니다만은 원래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네. 뿌리내리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오히려 저는 제가 애초에 이 길을 처음 떠날 때 예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큰 어떤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주어진 과제를 더 잘 할 수 있는데 네. 외부 조건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 오히려 성과가 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네. 스스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노회찬 대표님과의 네티즌과의 대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지난 선거가 진보 신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분위기를 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그리스전 네. 노회찬 대표님은 어디에서 누구랑 같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날 비가 와서 밖에는 못 나가고 네. 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족발과 함께 네. 그렇게 재미나게 봤습니다. 아주 최근에 본 경기 중에서 가장 이제 아주 인상적인 감동적인 네. 경기였습니다. 네, 아주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초반부터 잘해서 그런지. 노회찬 대표님 어땠습니까? 예, 그게 아마 한국 축구가 한 걸음 또 이렇게 더 발전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네. 많은 분들이 과거 한국팀 경기 볼 때의 그런 이제 걱정 네. 이런 걸 별로 하지 않고 네. 마음 편안하게 봤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기. 네. 정치도 좀 그런 경기처럼 국민들을 조마조마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요. 지켜보셨습니까? 예. 예. 지금 월드컵 경기 국면 한 복판에 이제 대통령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뭐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네, 뭐 선거 결과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는데 네. 대단히 인색하고 또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요. 네. 세종시도 그렇지만은 특히 4대강 부분에 관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표로서 심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미련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 4대강 문제를 이번 드러난 민심을 빠르게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한 번 더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좀 획기적인 사고 전환을 네. 저는 요청드립니다. 네. 시민사회, 종교권 이 전체적으로 지금 4대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기조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접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긴 하는데 그동안 뭐 시민운동도 많이 하셨고 정당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전국 국회에서도 경험을 해보셔서 이 정세 흐름에 대한 판단이 또 굉장히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종교권과 시민, 야당 한편으로 하는 이 4대강 저지 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나라당이 아마 내분에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거역하고 이렇게 막 밀어붙일 경우에 네.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달라진 이제 그 지자체의 그 권력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죠. 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 세력들의 전선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저항해서 이 사업을 계속 고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재고
이 문제 제기가 저는 이미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이제 그 보수 언론들도 네. 뭐 4대강 사업도 이렇게 좀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선은 균열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4대강 사업을 빨리 포기할수록 아마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빠른 안정을 사실 구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세는 매우 격돌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장윤성 기자, 네. 또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토론을 시작한 지 약 한 20분 남짓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100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큰 인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벼운 것들도 있고 무거운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엑스유노라는 분은 살도 빠지시고 그새 급 늙으신 듯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런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또 좋다라는 분은 그 2, 3일 전, 그러니까 선거 투표일 2, 3일 전에 그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하고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 격차가 1~2% 내의 차이였다면 네. 사퇴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솔직하게 네. 답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라는 분은 이번 재보선, 그러니까 7.28 재보선에 대한 입장을 질문해 오셨는데요. 네. 지난 연합 정치에 대해서 좀 그 진보신당이 반대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당 그러니까 5개 정당이 함께하는 그 후보 단일화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번에도 하게 되실지 질문해 자,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예. 뭐 살이 제가 희망한 것만큼 빠지지 않아서 좀 그런데 건강은 여전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선거 한 번 더 뛰어도 될 정도로 기력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거 2, 3일 전에 만일 1~2% 차이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했겠는데 사실 어떤 뜻에서 질문하신지도 제가 충분히 알고요. 네. 그리고 근데 뭐 역사에 사실은 가정이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 될 것 같고요. 7.28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아직 당 차원에서는 지금 각 지역의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네. 좀 이렇게 그 정책을 지금 마련하는 중입니다. 네. 중이고 저희들은 선거연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든지 사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진보 대연합의 어떤 선거연대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네. 강력한 진보 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당과는 전혀 선거연대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안산 선거에서도 저희 당 후보가 아닌데도 네. 다른 당 후보와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네. 지원을 했던 일도 있는 것이고 해서 네.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살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랬더니 어떤 네티즌은 지금이 딱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저걸 하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명수 후보 측도 그렇게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제 일반 독자나 유권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밑에서 한명수 후보 쪽하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좀 오고 간 건 있었습니까? 뭐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뭐 책임을 어느 쪽에 이제 넘기는 것처럼 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네. 사실 서울에서는 결과가 말해주듯이 네. 오세훈 한나라당 이제 후보를 꺾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저도 역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좋지 않은 결과이고요. 네. 저도 무겁게 그 책임감을 느끼고 뭐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서울에서마저 확실하게 승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의 좀 중요한 또 한 축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책도 해보고요. 네. 근데 뭐 당시에는 그걸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묻길래 네. 이제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네티즌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고 또 이제 독자들이 분석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 그 민주노동당이 그 야권 연대를 하는 모습과 진보신당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좀 대조적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노당은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보다 좀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비춰지는데 진보신당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춰진다. 그리고 진보신당 내부에서 민노당의 그런 행태를 이제 상당히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대표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난 지금 봤을 때 어떤 민노당의 그런 그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진보신당이 이 견지했던 입장 이런 거를 지금 되새겨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 민주노동당과의 차이는 네. 그 이른바 그 5+4에서 4+4로 이렇게 네. 전환되는 그런 논의 틀에 끝까지 참여했느냐의 여부,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단체장 선거에서의 어떤 뭐 완주 여부 내지 마지막에 태도 네. 문제 때문에 달리 보일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뭐 각각의 지역에서 연대를 한 경우들도 많았으니까요. 네. 저는 5+4와 4+4에서 저희들이 중도에 탈퇴했지만 탈퇴한 이후에도 4+4는 결렬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5개의 정당이 이 4개의 동시 선거가 있는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연합 공천 방식으로 단일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과도하고 무리했던 목표 설정이었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의 패권주의에 있지만은 여하튼 그 목표 설정 자체가 이제 과도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중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여하튼 거기는 남아 있는 당들도 결국 그걸 성공을 못 시킨 거거든요. 결국 남는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노동당도 실리를 챙긴 건 없거든요. 서울이나 이 경기에서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만 하고 이제 물러섰던 것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고 대중적인 요구가 큰 그런 선거에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애초부터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다만 실제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행이 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사실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한 순간만 잘라가지고 누가 책임이 돼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이뤄내지 못한 당사자들은 다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죠. 자, 지금 그 네티즌 한 분이 리수진 씨인가요? 이분이 민노당을 폄하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에서 이제 배진교, 조택상 이 두 분의 민노당 두 분이 구청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 최초로 수도권에서 구청장을 배출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나 유권자나 혹은 진보 진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교두보를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두 구청장이 인천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게 야권 연대라는 큰 틀에서의 이게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진보신당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교두보를 확보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그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문제의식에 반대하지 않고요. 제가 뭐 민주노동당을 폄하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비슷한 성격의 그 진보 정당으로서 저희들은 양당 간의 어떤 그 선거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이나 저희도 지역에서 그런 연대를 착실히 해가지고 성과를 본 것도 있고 울산이라거나 또는 거제시장
민주당처럼 주로는 양당 간의 연대가 불발됨으로써 오히려 네. 당선될 뻔한 것도 놓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성과죠. 특히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뭐 축하난도 보냈습니다. 네. 보냈는데 네. 그분들은 야권 연대의 성과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터전을 쌓았던 지역에서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것이 결합되면서 된 것이지 그렇죠. 네. 아무나 뭐 연대한다고 이렇게 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인천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그 진보 신당도 이번 이제 6.2 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걸 이제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어떤 당의 대표급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그거보다는 노원구청장, 고양시장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단위를 좀 좁혀가지고 실속 있게 더 도전하고 이러면 또 더 좋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당의 뭐 일각에서도 사전에 오고 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어떤 전술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없었던가요? 예, 뭐 아마 네. 검토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네, 뭐 보기에 따라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네, 당의 인지도도 워낙 취약한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 광역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서 당을 알리는 게 중요했고요. 네, 물론 그 알린다고 해서 그럼 끝까지 또 완주해야만 알릴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아닙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은 민주노동당이 서울에서 그 후보를 양보했지만은 기초단체장 하나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경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네. 어찌 보면은 민주당을 포함한 제 야당들이 네, 막판에 뭐 개인의 결단에서 후보가 사퇴한 경우들은 있지만은 네. 의미 있는 어떤 그 선거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실패한 건 사실이죠. 네. 다만 그 현 정부를 심판하려고 하는 어떤 거대한 어떤 민심의 물결이 그나마 좋은 선거 결과를 아쉬우나마 좋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더 독자들이 많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장효성 기자 그 중에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벌써 164개의 네티즌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오연호 대표 기자의 트위터로도 온 네. 질문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레이디곰이라는 분께서 한 질문입니다. 돈 없는 진보신당 그 선거운동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당비 내느라 당원들 허리가 휘었습니다. 노 대표님은 더 하실 텐데 지금 뭘로 벌어서 생계 유지를 하십니까? 이런 네, 일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부터 하고 우선 네. 하시고 하죠. 예, 뭐 생계 유지는 제 뭐 원고료라거나 네. 뭐 강연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또는 뭐 출연료 이런 걸 가지고 제 생계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당은 이제 당비와 또 국고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특별 당비나 또는 이제 후보에 대한 후원금 내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빚도 이렇게 많이 졌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더 이렇게 이제 당원들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갚아나가야 되겠죠. 네. 네. 성식 68님이 그 저희 그 지금 TV 게시판에 생생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보신당, 민노당과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한 분은 인듀웅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좀 무거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내 소모임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좌파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당과 함께 가자 이런 스스로 이렇게 사회당식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진보신당이 뭐 이런 질문 대중정당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담긴 질문이 있었고요. 진보신당의 진정성은 이해해야 하지만 지나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과의 차이는 아마 일반적으로는 참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을 함께 하다가 이 진보 정당들이 스스로 좀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전망이 없다라고 좀 그런 걸 더 좀 강하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진보 신당이고 큰 문제의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함께해야 될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느 나라든 진보 정당 내에는 다양한 이 진보적인 가치와 조류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회당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오히려 진보를 더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터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정성은 중요하지만 그 순혈주의 사실 정치에 있어서 순혈주의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신념이 이렇게 순수하게 간직되는 것은 존중돼야 되겠지만은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고 또 진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다양한 조류들이 함께 민주적으로 경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외연은 넓어질수록 그리고 전술은 유연할수록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진보신당이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좀 경직된 것으로 좀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태생적으로 경직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인터뷰를 열린 인터뷰 지금 4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간 정도 왔으니까 노회찬 대표께서 직접 트위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또 5만 7천 명이나 팔로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따가 그 멘션으로 직접 오는 질문도 한번 잠깐 그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께서는 그 새로운 IT 디바이스에 굉장히 얼리 어답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로 지금 올리고 계시는 인증샷까지 찍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장윤선 기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열린 인터뷰에 비해서 어떤가요, 질문이? 질문이 뭐 가벼운 것들도 있고요, 무거운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진보의 재구성, 특히 이제 향후 야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방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밖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보신당 당원도 계시고 또 비당원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윤선 기자도 이제 노회찬 대표님 취재 많이 해왔으니까 독자의 질문 말고 본인이 직접 이거는 좀 꼭 궁금했었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이렇게 이번 선거에 대한 것도 좋고요. 그 사실상 한명숙 서울시장, 그러니까 민주당 그 서울시장 후보가 안타깝게 석패를 하면서 노회찬 책임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각에서는 한명숙 지지율이 낮은 게 왜 노회찬 책임이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어떤 입장이셨고 또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좀 그런 느낌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한참 트위터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오세훈 후보와도 경쟁하고 한명수 후보와도 경쟁하는 처지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오세훈 후보 낙선을 통해서 좀 한나라당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된다는데 또 강력히 동의하는 또 사람으로서 결과가 그렇지 않게 나온 데 대해서는 상당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참 면목도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이렇게 또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사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야 당신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으면 좀 결과가 달랐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또 제가 감수해야 될 몫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뭐 한 개인의 어떤 판단으로 달라질 문제인지 아니면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떠한 좀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평가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독자 질문이든 이렇게 하시죠. 그 당 내부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의 활동, 촛불 시위 때 어떤 칼라 TV의 아주 인상적인 활동, 그 이후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던 게 이번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요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런 비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2008년도를 좀 이게 뜨겁게 달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2년 만에 촛불 시민들의 그 이 힘이 이제 민심으로 이렇게 표출돼서 야당의 승리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2년 사이에 과연 그 촛불 시민들이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을 지지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들 중에도 촛불 시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아 안고 있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지만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어느 한 당으로 표를 확 몰아준 거죠, 이번 선거가.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왜 그런 촛불 민심을 갖다가 제대로 못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후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나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진정한 대안을 중심으로 이번에 민심이 결집됐다기보다는 대안은 없지만 당면한 어떤 과제를 위해서 민심이 흔쾌하게 민주당을 지지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상정 전 대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최근 심 전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내에서 만약에 후보 사퇴를 공식적이고 또 조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심경을 밝힌 바 있는데 아주 당내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발언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심 후보가 그 사퇴하기로 결심한 날 아침에 일찍 마포에 계시는 있는 그 심 후보 캠프에 직접 가서 만류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좀 노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으로 좀 말리셨는지 예. 하나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 출당 징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낮은 수위라도 징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예. 그 질문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퇴한 후보들 보면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보도 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이 문제가 돼서 다시 이제 지금 도마 위에 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논의조차 안 하고 그냥 한 경우도 있고 논의 중간에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결단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는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다 징계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좀 딴 차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또 다 개인과 그 속한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 다 맡겨야 될 문제인가? 사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당적인 어떤 중앙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고려나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의 문제는 있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사퇴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그 몇몇 지역에서 후보들의 어떤 그런 이제 파행이 다 본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중앙당이 져야 될 책임도 사실 일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임을 스스로 좀 지겠다라고 한 뜻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당은 당규상으로 바라볼 측면도 있지만 또 이 정치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더 마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마지막 날 저는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얻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반대했고 또 그것이 이제 당내 그것이 뭐 있을 수 없는 판단이어서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판단이지만 이 선거를 불과 이제 2, 3일 앞두고 당내 또 다른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만류를 갖다 했었죠.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3일 전에 이제 후보 사퇴를 하셨어요. 이게
노회찬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예견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예견이 충분히 됐었기 때문에 미리 좀 더 아니면 막는 게 더 나았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견을 못 하셨던가요? 그날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었죠. 다만 이 특히 서울, 경기나 이런 지역은 대단히 이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었는데 뭐 당시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숨겨진 민심을 다 파악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로가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별 고민을 안 하고 넘겨져 왔고 경기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상당히 마지막까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졌고요.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했지만 당시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후보들로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심상정 전 대표 내일 오전에 저희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진보 신당도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또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노무현, 반민노당이라는 기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 보면은 심상정 전 대표께서는 친노무현 세력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어떤 진보 대중 정당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을 제외한 개혁 진보 세력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좀 아우러야 되지 않느냐, 외연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유연해야 되죠. 유연하지 않아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말의 뜻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만 가지고는 좀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진보 신당이 반노무현 반민주노동당이냐? 진보 신당이 물론 과거에 과거로 따지자면은 뭐 FTA라거나 한미 FTA라거나 또는 비정규직 문제, 이라크 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반노무현이라고 얘기한 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이면은 이라크 전쟁 찬성하고 한미 FTA 찬성했던 그럼 한나라당은 친노무현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에서 맞선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반노무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우리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정당이고 또 진보 대연합을 함께해야 될 세력이기 때문에 역시 반민주노동당으로 진보신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마 그러나 그 표현이 제가 볼 땐 좀 표현은 부적절한데 뭔가 어떤 엔티테제를 가지고 뭘 반대한다는 정신으로 뭉쳐 있기보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한 얘기라면은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에게 주요한 과제는 제대로 된 힘 있는 대중적인 진보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세 개의 길이 아니라 두 개의 길이다. 하나는 이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을 능가하는 그런 좀 크고 힘 있는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연을 넓혀 나가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독자적인 길을 제가 말씀드린 독자적이란 거는 진보 신당의 독자성이 아니고 큰 진보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 이러한 독자적인 길을 포기하고 아예 미국식으로 민주당에 다 들어가자. 그 민주당 내에 진보 블록이라도 되자. 이렇게 갈 거냐. 크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길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두 개의 길에서 노회찬 대표의 입장은 어떤 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진보적 대중정당. 그렇습니다. 그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보고 가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쳐져야 된다는 요구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네. 또 그 뜻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은 그 두 개만 합쳐서 되겠느냐? 네. 뭐 이런 어떤 또 문제식. 자, 그러면 이제 미국식의 그 민주당 안에서 전통적인 약간 그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보 신당 색깔을 가진 네. 이런 측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함께 아우러지는 것은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트위터에 그 독자 댓글에도 예, 그런 전통적 민주 세력은 왜 그렇게 천대받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민주당 세력 이런 말씀 아니요. 아마도 그 저 뭐 우리 네티즌이나 또는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생각하시면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아는데 힘도 없는데 그냥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좀 잘해보지 그러냐. 또 당신들도 너무 뭐 자기 고집 피우느라고 바깥에서 그 저 풍찬 놈석도 한두 해지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이 선진 정치를 보면은 미국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두 나라만 그런 방식으로 가지 어느 나라든 선진 정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이 보수와 진보 양축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에 힘 있는 진보 세력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그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보다도 더 낙후한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민주당으로 다 모이는 게 더 힘들다. 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민주당으로 다 모이는 식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도가 전면적인 대립 구도가 될 것이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경상도 호남 의 지역 대립 구도를 갖다가 떨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다른 나라보다 더 퇴행적인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이 분단이 극복돼야 되는 그런 현실까지 감안을 할 때 제대로 된 진보 세력이 한 축을 서는 것이 그것이 저는 한국 정치 전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상정 전 대표가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왜 이 독자들에게 무게 있게 다가서느냐면은 후보 사퇴를 하면서 국민참여당 그 후보였던 유시민 씨를 지지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앞으로 진보가 대연합을 위해서 어떤 크게 재편한다고 했을 때 민노당이나 시민사회 세력뿐만이 아니라 국민참여당하고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심상정 대표는 이번에 유시민 지지 선언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 같다. 이렇게 아마 독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대중적 진보 정당을 생각할 때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말고 그쪽과 인연이 많았지만 갈라 나와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이제 나온 게 국민참여당이라고 했을 때 이 국민참여당 세력과도 같이 연대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그 선거에서 연대하는 것하고 당과 당이 통합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 선거 연대가 당 통합으로 바로 이어진다면 선거 연대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과 당으로 통합할 대상이 아니면은 선거 연대도 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연대는 전술 차원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당과 당이 통합하는 문제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국민참여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건 제가 정할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참여당이 스스로 정할 문제이다.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세력이면서 민주당과 뭐 지난번 창당 때처럼 정강 정책에는 차이가 없다. 당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과는 좀 다른 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함께하는 길로 나갈 것인지 이것은 국민참여당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지 어느 세력이라고 이렇게 미리 저는 진보 대연합을 이룸에 있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먼저 제시하고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네. 어떤 세력이든 다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걸 정하지 않고 함께할 세력을 먼저 정하고 그 세력끼리 모여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갈 때는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 집산으로 폄하될 수가 사실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독자의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여러분 독자 여러분도 전화를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예, 서울 사는 회사원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노회찬 대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예. 네, 일단은 이번에 6.2 지방선거 때요. 완주를 하셨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명수 후보를 지지를 해서 한명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돌린다면, 네. 만약에 한명수 후보를 지지하게 됐을 때 한명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과연 지금 끝까지 완주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예,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니 근무 중이신데 어떻게 전화 연결을 다 하셨어요? 지금 몰래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답 주시죠. 그래서 앞에 질문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당선이 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 네. 뜻이죠. 당선이 됐으면 축하하고 이제 그래야죠. 예, 저도 아마 같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완주를 했느냐, 그건 아까도 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전화 연결을 해서 성함도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전화가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계속 몰래 하셨네. 몰래 하셔서 그랬구나. 예, 전화 계속 주실 분들은 02375-8355, 02375-8355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국민참여당 얘기 이제 나오다가 중간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어떤 특정 세력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진보 신당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뭔가 이 진보 블록을 확장하는 게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참여당이나 이런 데에서 먼저 다가서지 않더라도 진보 신당이 먼저 이렇게 다가서면서 그게 국민참여당이든 시민사회든 이런 쪽하고 더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은 지금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네. 좀 내부의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되고요. 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면은 이제 누구와 함께하든 이것은 오히려 저는 두 번째 문제이고 네. 왜 함께하는지 또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하는지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전제가 진보 정당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네. 진보 정당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보 정당도 아닌데 네. 또 어떤 정당 네. 이런 것은 현실에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회찬 대표께서도 94년부터 지금까지 진보적 정당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해오셨는데 선거 국면마다 우리가 사표 논쟁 이런 게 이제 휘말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진보 정당이 제대로 크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진보 정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더 잘하고 이것에 대한 지지도가 예컨대 3%, 5%, 10% 정도가 아니라 15%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세를 확산하게 만들었어야지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찍어주고 싶은데 예. 이게 더 크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네. 차마 못 찍어주고 이런 게 계속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 다 그래서 충분히, 진보신당 내에서 진보정당을 추진했던 분 내에서 심각한 반성이
왜 이게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반성해서 더 극복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또 훨씬 나은 후보인데 네. 이 작은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그런 일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표 논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우리나라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구상에 있는 뭐 200여 개 가까운 나라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일을 과거에도 겪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네. 진보 세력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네. 그런 이제 판단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이제 이 선거 제도 개혁 투쟁을 사실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지금 이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외적인 나라가 막 미국이나 저 영국 정도이지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 네. 전체 선진국들은 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이 10% 지지하면 10%의 의석을 갖도록 하는 네. 네. 그래서 20% 지지하면 20% 의석을 갖도록 하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또 연합도 더 쉽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제도를 택했는데 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 부산에서 지금 부산 시민의 이 지난 총선 때 보면은 네. 부산 시민의 46%가 한나라당을 안 찍었어요. 네. 한나라당 찍은 부산 시민은 5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의석은 90% 이상 한나라당이 97%를 한나라당이 차지했거든요. 네. 이 선거제도는 아마 다음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선거제도로 간다면 결과가 또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고 다만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만 미뤄두고 네. 제도가 바뀔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도 하여튼 현재의 악조건 속에서도 사람을 배출할 수 있도록 네. 각고의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네티즌과의 대화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께서도 아까 트위터를 하셨는데요. 혹시 노 대표 트위터에 이렇게 또 질문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광고 잠깐 하면은요. 내일 오전에는 심상정 전 대표와의 또 네티즌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그때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역시 전화나 이 생중계 댓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보니까 433개 정도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역시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좀 마음에 드신 거 있으시나요? 예, 질문보다 제가 이제 그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더니 네. 예, 이 지금 생중계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많네요. 네. 그 중에서 좀 질문이 온 건 없습니까 혹시? 예,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네.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네.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제가 검색 순위 1위가 안 됐겠죠. 예, 저는 뭐 필요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네.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 정책이 유사한 정당들의 어떤 연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네.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언론들의 인터뷰도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터뷰 즉석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트위터도 하시고 또 트위터에 올라온 걸로 질문하시고 저도 사회 보고 있으면서 아까 트위터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게 또 이 새로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진보 정당이 그 왜 더디게 발전하나 혹은 더디지만은 이게 상당히 풍요롭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근데 진보 정당의 역사의 아주 초창기 우리 보면은
민중당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재호 씨라든가 김문수 씨가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참 역사의 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김문수 씨는 지금 이제 한나라당 소속의 경기지사가 돼 있고 이재호 씨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 역사는 어떤 진보 정당의 역사와 별개로 봐야 되는 아주 특이한 시대의 역사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껴안아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진보정당 역사의 산물이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네. 결국 진보정당을 함께 했으나 그 대단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개인들이 이제 다른 길을 생각을 바꿔서 다른 길을 간 것이고요. 네. 그 이후로 진보정당 역사와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이 네. 흘러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이 진보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게는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진보 정당에 좀 참여를 하고 네. 그러면서 진보 정당도 좀 시대와 더불어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우리는 오랜 그 군사 독재 시절 때문에 진보 정당의 출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긴 했지만 늦은 만큼 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만큼 늦었던 나라인데 네.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시작해서 결국 20년 만에 네. 당을 만든 지 20년 만에 집권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진보 정당이 다음 2012년 총선에는 지금의 그런 소소한 모습을 좀 이렇게 탈각해서 좀 크고 강력한 이 외양을 갖추면서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갖추고 네. 뭔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고 해결하는 것도 있는 좀 유의미한 존재로 네. 자리 잡는 것이 아주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분의 네티즌이 직접 전화를 걸어주셨네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전화 02-375-8355 375-8355 이 댓글창 위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네요. 그걸로 전화 주시면 다른 분들도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 서울에 살고요. 회사원입니다. 네, 노 대표께 직접 전화해 주시죠.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평소에 노회찬 대표를 굉장히 그런 살아온 인생 역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존경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물론 결과도 아쉽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서울이나 인천 이런 그 선거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나온 결과를 봤을 때 너무나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단일화를 좀 생각을 더 안 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나라가 지금 막 산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반 MB를 위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좀 우리끼리 뭉쳐서 좀 연대를 한 다음에 이겨야겠다. 이 생각을 한 번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예, 네. 그 뭐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뭐 한 줄거리겠습니다만은 초기 과정에서 저희들은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 협상으로 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그냥 뭐 민주당 후보로 이제 단일화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갈 수는 없었고요. 그거는 뭐 또 제가 한 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당의 가장 주요한 선거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당에서도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그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계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좋은 결과를 못 나왔다는 점에서 공동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질문 그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안 해봤냐? 왜 안 해봤겠습니까? 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좀 생각은 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나 그 결과는 또 우리가 온전히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하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심상정 전 대표께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심 대표를 되게 옆에서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그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근데 그 선거 후에 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후보 전 대표가 그 사퇴 선언을 한 후에 둘이 따로 이렇게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가 오갔겠네요. 그럼요. 저는 뭐 특히나 네. 함께 당을 만들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네. 많은 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네티즌들이 이제 댓글창과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장윤성 기자. 예, 후반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의견과 댓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522개나 되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한 분은 이번 선거 때 국민들한테 서운하셨던 점도 있으실 것 같다. 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서운했냐. 그리고 정말 유권자들한테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노 대표님도 맘 상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은 자, 그거부터 예, 그거부터 하시죠. 예. 저는 뭐 그 정치 시작할 때 스스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네. 상황이든 국민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회 선거를 노원구에서 떨어졌을 때도 유권자들에게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이번에도 뭐 아까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평소에 저를 지지했지만 이번 선거는 다른 후보를 찍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판단을 했고 전혀 지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선거 운동하러 가는데 저를 이제 아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지지한다고 하시면서 자유선진당 이렇게 저를 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제 좀 섭섭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란 이런 분도 트위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주셨는데요. 사회당은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혹시 야근, 과로 없애기를 강력히 주장하실 생각 없으시냐. 야근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지하철 1호선 밤 10시에 그 시민들이 아주 빼곡한 상태에서 지친 얼굴로 퇴근하는 풍경을 트위터 사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 제가 저희 당의 정책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주요한 선거 정책으로 공약으로도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갖다가 2,000시간 정도로 지금 2,300시간을 1인당 평균 2,000시간 정도로 줄이게 될 때 경제 성장 4 내지 5% 했을 때의 일자리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888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제안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 신당은 이제 이번 주말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선거 평가를 하고 또 향후의 발전 전략을 이제 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 대표이시니까요. 선거 직후라 피곤하시겠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보 신당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더욱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초 구상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진보신당 내에 여러 혼선도 사실 있었고 네. 또 선거연대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이해도 이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좀 뼈저린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네. 이번 과정에서 선거 평가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당의 발전 전략과 관련된 여러 주요한 사안들에 네. 대해서 내부적인 합의 수준을 높여내는 것이 1차적 목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네. 원래 이 유연성이란 것도 네. 좀 중심이 강해야 그리고 통합성이 높아야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내부가 오히려 불안하면은 더 외부적으로는 경직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부의 어떤 통합성을 어떤 높여내는 일이 네. 이제 상당히 2년차 이 진보신당에게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에서 네. 이번 선거 평가가 단순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기보다는 네. 그런 걸 통해서 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생각되고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를 또 선출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향후의 방향은 물론 이제 당 대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2012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네. 2012년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강력한 진보 정당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 진보 정당이 강력하다는 것이 뭐 말로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꾸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2012년 전 가급적 2012년 전까지 이 진보 세력들이 가치의 재구성, 세력의 재구성을 통해서 네. 하나의 정당으로 모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원내 교섭 단체를 갖는 그런 정당으로서 설 때 네. 오히려 한나라당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네. 야권의 어떤 힘을 더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이후에 한국 정치에서 이 진보 정당이 기여할 바가 많을 것이다. 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어느 한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당의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지 못합니다. 네. 상대 당하고 사이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간의 한국 정치는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두 개의 정당 사이에서 모든 게 결정되다 보니까 네. 용산 참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블록이 힘이 강하다면은 네. 보수 세력은 어차피 있을 테니까 네. 그 사이에서 뭔가 또 결정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그런 점에서 2012년 원내 교섭단체를 진보 정당이 확보함으로써 네. 2012년의 대선을 이제 필승의 네.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또 그걸 위해서 진보 신당은 보다 더 유연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유연해지기 위해서도 당 내부의 어떤 이해 수준이 네. 더 지금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그걸 위해서 앞으로 저는 남은 제 임기 네.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제대로 된 2012년 집권 이런 말씀도 이제 있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4월과 12월이죠. 네. 네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뭐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신당도 야권 연대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진보신당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이 힘 있는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중요하다 보고 2012년 대선에서도 연립정부 네.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오히려 이 지방선거처럼 이 뭐 만여 명이 출마하는 선거가 더 네. 전면적인 선거 연대를 이루기가 힘든 것이고 네. 또 명분을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은 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쉬우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신당이 의미 있는 득표, 아까 그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교섭단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선거에서 임박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그 지지도라는 게 일정 수준이 좀 유지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의 지지도에 비해서 어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지도가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좀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할 만한, 그러니까 노 대표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목표 지지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선거제도 그 하고 이 연관이 사실 깊습니다. 네. 연관이 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상시 지지율이 한 10% 정도 돼야 10%. 예, 10% 정도 돼야 원내 교섭단체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또 이렇게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 목표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기존에 있는 진보 신당이 더 이렇게 강하게 내부적으로 통합이 되고, 또 이제 그 외연 그 같이 하실 분들을 와 잘 또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네. 당장 이제 그 시선 집중은 심상정 전 대표와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함께 한 당에서 계속 같이 길을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 그 저는 뭐 저희 두 사람만이 아니라 또 이 진보신당에는 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네. 지금 진보신당에 있는 분들이 별도의 다른 길을 택할 어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당을 더 넓히고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네.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위치에 서 있든 네. 그러나 당 안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독자의 질문 다시 한번 장윤선 기자가 네. 좀 전달해 주시죠. 예, 벌써 613개의 의견과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노회찬 대표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는 현장인데요. 그 가운데 몇 개를 추려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대선에 대비한 야권 연대의 핵심 프레임은 어떤 것으로 정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해 주시죠. 네, 그 너무나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에 비해서 연대하기가 한편 쉬운 면도 있고 또 어려운 면, 양면이 사실 다 있습니다. 네. 다 있는데 저는 이 연대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네. 이 진보 블록이 이제 하나의 진보 정당으로 강하게 결속되는 것, 네. 그리고 또 힘있게 결속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여러 정책이라거나 이런 걸 두고서 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도 훨씬 쉬워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2012년을 위해서 우선 강력한 진보 정당을 만드는 일에 우선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나요? 네, 아까 그 진보적 대중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해서 더 큰 진보 정당 건설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로 보면 뭐 한미 FTA라든가 뭐 이라크 파병 등 뭐 이런 대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진보적 대중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에 어떠한 대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먼저 추상적인 부분인데 저는 뭐 다른 원칙이 있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진보 정당은 그 진보 정당의 대중성을 갖는 것은 뭐 주장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서민들이 또는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대중성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보면 전면적인 복지 그리고 생태 평화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하되 당은 철저하게 당내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관철이 되는 그래서 평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당의 운영 원리와 또 지향하는 바를 갖는다면은 한국 사회의 현 수준에서는 과거와 달리 얼마든지 대중성을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 일부도 지금 얘기하신 그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동안에 그 진보 신당이나 이렇게 진보 정당 쪽에 계신 분들도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이 되었고 양극화라는 것도 또 심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10년 동안 민중이 고통당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오셨죠. 예, 그렇다 보면은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잃어버린 10년 이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법한데요. 신자유주의 양극화 이것이 민주정권 10년 동안 심화되었다 혹은 민중의 삶이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진보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국민참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상당히 큰 인식의 어떤 차이의 핵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그 10년이 저는 뭐 여러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 수립 이후 등장한 여러 정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정부,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저는 평가를 하다 합니다. 문제는 역대 가장 나은 정부의 10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이라거나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거나 여러 또 권위주의 타파라거나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거나 여러 진전도 있었지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등의 여러 또 결과들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집권했으면 사회 양극화는 더 벌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갖다 좁힌다는 것은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쓴다는 것인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이러한 사회 양극화를 역이용해서 정권 잡은 것 자체가 참으로 역사적으로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벌어진 사회 양극화를 또 좀 상처를 갖다가 이렇게 무마하고 양극화를 좀 좁혀낼 수 있는 그런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게 오히려 우리 역사 발전에 더 나았을 텐데 오히려 그걸 더 상처를 더 나게 할 쪽이 그 핑계로다가 경제가 서민 경제 더 악화시킬 쪽이 서민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그걸 핑계 삼아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사실 그 정권을 도둑질 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도 진보 정당이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갖다가 한나라당 민주당만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민주당이 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더 좀 잘할 수 있는 좋은 당이 정권을 맡는 방향으로 가야 한국 사회가 발전이 있지. 이걸 조금 향후에 또 집권했다 하더라도 또 좀 잘못했을 때 또 그 반작용으로 한나라당한테 정권 가서 또 10년, 20년씩 역사가 후퇴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네티즌들이 상당히 직설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데 지금 제 트위터로 올라온 거 보니까 김병기 씨네요. 우리 편집국장 이름하고 비슷한데 똑같네요. 김병기 씨. 참여당 주권당원인데 참여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YDYKR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은 민노당과의 재결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두 당 얘기니까 이것도 좀 언급을 해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보 정치 세력들이 크게 하나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모인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정치 세력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모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실현하려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된다 생각되고 여기에 참여당이든 어떤 당이든 또는 어떤 개인이든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민주노동당과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과는 뭐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 가장 가까운 세력인데 그러나 두 당이 옛날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듯이 그냥 통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이제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력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보 신당이나 뭐 국민참여당이나 민노당 전부 다 이제 어떤 소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열렬한 지지자들 이런 층은 또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역사는 비록 짧지만 확실한 자기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정당들이
제대로 그 우리나라 정치판에 굳건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예컨대 뭐 비례대표의 방식도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왔고요. 노회찬 대표께서 오랫동안 진보정당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이렇게 좀 바꾸면 진보 정당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클 수가 있겠다 하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저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그대로가 정치에 반영될 때 네. 가장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가 가능하다. 네. 10%가 지지하면은 의석을 10% 가질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절반은 지역에서 뽑고 지역구로, 네. 나머지 절반은 비례대표로 뽑되 네. 각 당의 의석은 이제 전국적인 그 정당 득표에 의해서 의석을 정하게 되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그대로 네. 만일에 우리 국민 중에 1%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은 네. 1%는 유권자들로 보면 한 3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국회 안에 1% 즉 한 두세 석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을 뭐 일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도 하는데 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네. 혹 그것이 여러 이유로다가 네. 뭐 어렵다면은 네. 이상한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네. 뭐 부산에서 민주당 한 명 되고 뭐 호남에서 한나라당 한 명 되는 정도로서는 바꾸기 힘들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대선거구제 해가지고 서울을 한 4개 선거구 정도에서 한다거나 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한 10명 이상 뽑는 네. 그런 대선거구제로 가면은 아마 이런 비례대표제 효과를 네. 거의 유사하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우리 정치가 네. 좀 21세기형 좀 선진 정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네. 그런 이제 크든 적든 네. 자기 이 능력에 맞는 지지를 그대로 이렇게 사표 없이 받아가는 네. 그런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주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에서 50%, 비례대표에서 50%,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러한 지적들이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그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제 정치권마저도 그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게 그 오랫동안 지적만 있었고 실현이 안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선거제도는 결국에는 이제 법률 개정으로 바꾸게 되는데 네. 그 법률을 개정하는 현역 의원들은 이 개정되기 전의 선거제도에 네.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가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거죠. 네. 근데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스스로 고쳐야 되는 이 모순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어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이 대통령이 네. 정말 결단을 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네. 당시에도 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 점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그 뭐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개편할 것인지 또 이 개편할 경우에 가장 일단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사실 한나라당이거든요. 네. 그 한나라당이 지금 과다 대표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제8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만 네. 그나마 제도의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좀 실천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자기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 의석 분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제도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진보 정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눈을 뜨고 지켜봐야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 사실은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딱 그 목표한 만큼 달성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진중권 씨 같은 분은 강철 같은 그 노회찬도 지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이번에 그 지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시나요? 우리 지금 TV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속상하고 지치고 내가 목표한 일이 왜 이게 빨리 달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우리 노회찬 대표는 그럴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를 극복하시나요? 예, 별로 지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평소보다 한 2시간만 더 자면은 네. 모든 그 심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네. 차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앞길이 불투명하게도 보이지만 네. 과거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어려운 적들도 많았고요. 네. 또 이제 험한 길도 또 헤쳐왔고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네. 자신감,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저는 참 면목이 없는 사람이긴 하나 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힘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진다면은 네. 또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의 정당, 오마이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지치셨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했을 때 예. 노 대통령도 잠을 푹 잡니다. 예. 딴 일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 이제 근데 내일 오전에 저희가 또 그 심상정 전 대표를 네. 이 자리에 모십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이니까 여기 심상정 전 대표가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 한 말씀 심 전 대표한테 드린다면 어떤? 예, 우선 우리 오연호 대표님에게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다소 밖에서 보면 너무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고 또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까지 해온 역할보다 더 많은 또 더 다양한 역할들을 앞으로 서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함께 힘내자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네. 네티즌 여러분,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봐 주셨습니까? 벌써 1시간 40분이 지났네요.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독자 댓글을 보니까 770명이 의견을 함께 주셨네요. 그리고 제 트위터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회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직접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미래 그리고 진보 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 진보 신당을 포함한 우리 야권 전체의 진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4대강의 계속 추진 이런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 야권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이 선거 직후에 상당히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마음을 추스릴 사이도 아직 없으셨을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모처럼 마련한 이 판이었는지 네티즌 여러분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미래 이것도 점점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회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